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이랬어요.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로 올랐다. 그때가 6.42% 올랐었는데 올해 다시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2023년에 비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그만큼 나아졌나?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좀 기다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는 게 좀 합리적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25년도인데 26년도 소식이 벌써 나왔나요? 네, 26년도 최저생계비가 벌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가 되는데 이 중위소득이 정해지는 시기가 8월 1일이에요.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8월 1일이 지났죠. 그래서 중위소득이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이랬어요.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로 올랐다. 그때가 6.42% 올랐었는데 올해 다시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겠죠.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고 돈이 많이 풀렸고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 사람들은 많이 벌겠지만 대다수의 생계는 그리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2023년에는 5.47%가 올랐고요. 2024년에는 6.09%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다시 역대 최대로 6.42%가 올랐고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로 6.51%가 올랐어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중위소득부터 말씀드리면은 1인 가구는 256만원, 2인 가구는 420만원, 3인 가구는 536만원, 4인 가구는 650만원 정도가 돼요. 이 중위소득에 따라 우리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바뀌느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53만 8천원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3만 2천원이었어요. 약 10만원 넘게 오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매년 10만원씩 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2023년에는 124만원 정도였고 2024년에는 135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144만원 정도, 내년에는 154만원 정도.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2023년에 비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그만큼 나아졌나?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뜻일까요?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사람들은 오히려 살기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1인 가구, 1.5인 가구가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 파산을 하는 사람 중에 비율이 제일 많아요. 거의 한 80%, 90%는 될 텐데 이 부분만 일단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54만원 정도이고 1.5인 가구는 203만원 정도예요. 이것이 최저생계비가 되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렇죠. 내가 1인 단독 가구라면은 월 급여에서 154만원을 뺀 나머지를 변제하게 돼요. 내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에서 154를 빼니까 46만원씩 매달 변제하게 되겠죠. 올해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144만원을 뺀 금액을 변제하게 되니까 10만원을 더 변제하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2024년에 신청한 사람이 56만원을 변제할 때 2026년부터 시작한 사람은 10만원 더 적은 46만원씩 변제하게 되죠. 이게 36개월 변제를 하게 되면 약 360만원이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5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3만원이 내 최저생계비로 빠지고 나머지가 가용소득으로 되는데 1.5인 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내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그리고 내 자녀도 있는 경우, 자녀 한 명인 경우에 자녀의 공동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1.5인으로 부양가족 신청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들은 내가 300을 번다면 300에서 203만원을 뺀 97만원씩 36개월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변호사님이 최저생계비를 얘기해 주실 때마다 이제 또 이제 한 해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뉴스 같기도 한데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좀 기다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는 게 좀 합리적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최저생계비가 매년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신청시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을 하고 몇 년 동안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경제 상황도 지금보다 나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고 소득이 증가한 거 신고하지 않는 대신에
대신에 최저생계비 증가한 것도 따로 내가 반영하지 않더라도 결국 내 가용소득은 늘어날 테니까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생계비는 늘어만 가는데 내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회가 되었는데, 2023년에 신청하신 분이 그때 월 180만 원 소득을 올리고 있던 사람이 133만 원의 최저생계비를 받으면서 매달 50만 원씩 5년 변제하는 변제 기간을 냈다. 이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내년 상황에서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는데, 나는 180만 원에서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생계비인 153만 원을 뺀 27만 원만 실제 가용소득이 있는데, 이 가용소득으로 47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소득이 직장인이라서 연봉 인상이 꾸준히 되었다면 이걸 무마할 수 있겠지만, 사실 6.4%의 최저생계비 인상은 웬만한 기업의 연봉 인상률보다도 높거든요. 그만큼의 소득 증가가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물론 이 중위소득의 결정은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고려하고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올리면 올릴수록 세금 지출을 덜 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올리는데, 이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상충이 돼요. 내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 인상률이 최저생계비 인상률보다 높은 사람은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봉 인상률이 아니면 소득 증가율이 이 최저생계비 인상률보다 적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돼 있는 게 조금은 안타깝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장기간의 독촉 스트레스를 과연 버틸 수가 있는가. 사실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압류라든지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압박을 견딜 수가 있는가. 사실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을 들어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순간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좀 버틸 수 있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생계비를 더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